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방산 4개 기업이 무려 31% 폭발 성장, 세계 평균의 5배를 기록하며 997조 원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쟁의 시대에 미국 유럽이 아닌 한국이 세계 최강 대국들의 공급 지위를 대체할 수 있었을까? 왜 폴란드 중동동 유럽 국가들은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1년 내 배송되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부르는 걸까? 지금부터 한국 방산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을 돌파하며 K방산 신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K방산의 황금기인지 단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장악해왔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국제 무대에서는 늘 주변적 존재로 평가받았다. 남북 대치로 지속적인 무기 생산 체계를 유지해온 점은 강점이었지만 세계가 이를 제대로 주목하지는 않았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차분히 성능 향상과 내실 있는 생산력 확보에 집중했으며 국내 중심의 안정적 운영이 기본 흐름이었다. 그럼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인지도 부족, 브랜드 파워의 한계는 뚜렷했다. 당시의 한국은 가능성은 있었으나 세계 판도를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는 아직 올라서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조용한 일상은 곧 전례 없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맞이하며 거대한 기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분쟁까지 격화되자 전 세계에서는 재래식 무기의 부족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되었다. 기존 공급국인 미국과 유럽은 생산 지연, 인력 부족, 예산 재편 문제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무기 공급망의 대체 공급자를 절실히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한국이 갑자기 조명받았다. 안정된 생산 라인,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납기 능력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상했다.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며 한국 방산업계는 거대한 기회의 문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 방산에 찾아온 분명한 모험의 부름이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주문과 국제적 관심은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패키지 계약을 감당해야 하고 수년 동안 세계 시장을 독점해온 미국과 유럽의 방산 강국들과 정면 경쟁해야 한다는 긴장도 존재했다. 각 기업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우리는 과연 세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품질, 그리고 신뢰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까? 자칫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국가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변화의 가능성은 명확했지만 위험 요소도 적지 않았다. 한국 방산업계는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안정적인 방식에 머물 것인가라는 두려움과 책임감의 무게 속에서 잠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 전환점은 폴란드였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 무기의 성능과 납기 능력, 가격 경쟁력을 직접 검증한 뒤 총 60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 사실상 분기점이었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 무기는 주문 후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체계라고 강조하며 한국 방산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세계에 선언했다. 이 계약은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선명한 신호가 되었다. 이후 중동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한국 방산업계는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폴란드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가능성을 확인해준 멘토적 존재가 되었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K2전차, K9 자주포, 천국-II, 다연장 로켓, 항공기 등 주요 무기 체계의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 체계 구축에 나섰다. 가장 큰 시험대는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시험을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계약 후 단 4개월 만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인도하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실력을 증명해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국가가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무기를 한국은 몇 달 단위로 공급한 것이다. 이 순간 한국 방산은 세계 시장 진입이라는 첫 관문을 명확히 넘어섰고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를 획득했다.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미국과 유럽은 자기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견제를 강화했고, 중국은 군수 부패 문제로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거대한 경쟁 상대였다. 그러나 한국은 동맹을 늘렸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는 천국-ICI 방공 미사일을 연달아 도입하며 중동 전역에 한국산 방공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방산 시장에서는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국가 간 신뢰가 핵심 요소인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성장세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국제 정세라는 시험대 속에서도 한국은 협력국을 넓히며 경쟁과 압박을 동시에 돌파해 나갔다. 초기의 도전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단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방산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새로운 질문과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왜 이 무기를 만드는가? 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남북 대치라는 현실 속에서 무기는 생존의 도구였지만, 국제시장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졌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불안정한 국가들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방산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철학적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생산력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세계의 위기를 완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명의식은 한국방산의 향후 전략을 재정의하는 심층적 접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명과 성장은 새로운 위기와 함께 찾아왔다. 폭증하는 국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선 공급망, 안정, 부품 조달, 인력 확보라는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발생하면 국가적 신뢰가 손상될 위험도 컸다. 세계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고, 경쟁국들의 압박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방산은 여러 차례 한계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시스템을 보강하고 생산 속도를 조절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최저점이었으나, 이 시련은 한국방산을 한층 더 강하고 정밀한 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정적 보상은 국제 공식 데이터로 돌아왔다. SIPRI가 발표한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방산 4사의 합산 매출은 21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의 5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한국이 단순한 신흥국이 아닌 주요 방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했다. 천궁2는 미국 패트리엇 대비 절반 가격임에도 동급 성능을 인정받으며 중동 3개국 연속 수출에 성공했다. 이 결과는 한국방산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확정된 순간이었다. 한국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실력을 드디어 세계 앞에서 공인받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되었다. 동유럽 중동 국가들의 추가 주문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각 기업은 이를 대비해 생산 기반 확충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방산의 성장은 단순한 수출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국제시장에서의 전략적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졌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주요 공급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더 큰 기회를 향한 길을 열었다. 한국은 끝이 아닌 다음 단계의 도전을 준비하며 전진하고 있었다. 세계는 이제 명확히 말한다. 한국이 새로운 세계 방산의 중심축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감당하지 못한 공급 공백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높은 성능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확고히 증명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의 총체적 승리였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선택지가 되었으며, 일부 국가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공급 대안이 되었다. 이 순간 한국방산은 완전히 부활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보조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세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했다. 한국방산의 성공은 단순한 산업 성과를 넘어 국가 브랜드와 국제 안보 체계의 새로운 균형을 가져왔다. 폴란드 모델은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중동의 K방공망은 실질적인 지역 안정의 축이 되고 있다. 한국은 방산 수출국을 넘어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미션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미래의 위기 대응에서 한국방산이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이다.